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2025 세제 개편안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5가지 개정안을 이해하기 쉽게 표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번에 발표된 2025 세제 개편안에서 이슈가 되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우리의 주된 관심사인 부동산 쪽보다는 자본시장 관련 세법들이 포커스가 돼가지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조세 세입의 정상화라는 명목으로 세부담이 증가되는 쪽으로 개편된 건데요. 이제 가장 먼저 주목을 받는 게 법인세율 인상이고요. 이제 그 다음이 증권거래세 인상되는 부분, 세 번째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주식 보유액 이 기준이 좀 인하된 거. 네 번째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인데요. 이제 이것도 사실은 이쪽에 들어가야 됩니다만, 이 앞선 세 가지는 세 부담이 증가하는 쪽이고,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세 부담이 조금 줄어드는 감세 쪽이라서 좀 따로 떨어져서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5번째가 이제 우리의 주된 관심사죠. 부동산 세제 분야인데 특히 이번에 상속세 부분에서 참 많이 기대했습니다. 이번에 뭔가 좀 바꾸겠지 했지만 바뀐 게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일부 그래도 우리가 조금 볼만한 몇 가지 개정사항이 있습니다만 주된 내용들이 배제가 된 건 이제 아무래도 세제 개편안 전에 먼저 나왔던 대출 규제로 어쨌든 일단 시장은 살짝 잡아놨으니까 이제 앞으로의 시장을 좀 지켜보다가 그때 가서 만약에 또 집값이 오른다면 그때 가서 어떤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5가지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법인세 인상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기재부 자료를 보면 법인세 환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인세를 다시 예전처럼 맞춘 겁니다. 지금 현재 법인세율은 과세 표준별로 이제 9%에서 최대 24%입니다. 그런데 각 구간별로 1%포인트씩 올렸거든요. 그래서 10%에서 25%까지 법인세율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일반 법인은 10에서 25%, 그리고 이제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은 20에서 25%로 법인세율이 책정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게 국회 문턱을 넘는다면 내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이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동안의 법인세율 추이를 보면 2008년부터 이번에 개정될 2026년까지 쭉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이제 이때가 문정부 때죠. 최저 10%에서 최고 25%인데 그게 이제 23년부터 25년까지 3년 동안 9%에서 24%, 이제 윤정부 때 각 1%포인트씩 낮췄던 겁니다. 이걸 다시 올린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10%에서 25%는 과거 문정부 시절 이때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재부 자료에는 법인세율 환원이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 세율만 따지면 지방세 포함하면 27.5%죠. 자, 그러면 이게 1%포인트가 늘게 되면 실제 세금 얼마나 거칠까?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을 비교해 보면 법인세 부담이 한 2.9조 원 정도 추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중소기업의 법인세 부담도 한 1조 4천억 정도 추가되지 않을까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OECD 국가 평균이 23%니까 우리나라는 조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또 법인 기업들은 아무래도 이제 좀 부담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증권거래세 인상 부분입니다. 여기도 환원이라고 표현되어 있네요.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현재 증권거래세 탄력 세율을 보니까 코스피가 0%, 대신에 농특세가 0.15%가 있죠.
코스닥은 0.15%, 농특세는 없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을 보니까 코스피가 0.05%, 그러면서 농특세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코스닥은 0.20% 부과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각각 0.05%포인트 더 올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증권거래세도 그동안의 추이를 보니까 2023년도에 코스피가 0.05였고 코스닥이 0.20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4년도에 코스피는 0.03 조금 내려갔고요. 코스닥도 0.18 좀 내렸죠. 그러다가 25년도 올해 코스피는 제로가 됐고 코스닥도 0.15%로 더 낮췄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다시 23년 수준인 0.05, 0.20 이렇게 돌아간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사실 이 증권거래세를 제로화시키고 그 대신에 이제 우리가 금투세라고 하죠. 금융투자소득세 이걸 도입하려고 했죠. 소득이 생기면 세금 부과시키려고. 근데 이게 문정부 때 도입안이 나왔다가 작년에 이제 폐지 수순 밟으면서 백지화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 증권거래세를 다시 정상화 시켜야지. 그래야 어쨌든 세금 거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다시 환원시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다시 2023년 수준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때 확보되는 세수가 5년 동안 약 11.5조 원 정도 된다고 해요. 아마 증권시장에는 영향이 좀 크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손해를 받든 이익을 받든 무조건 내는 겁니다. 이 비율만큼을.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 주식시장의 자본이 좀 유출되지 않을까. 사실 이 부동산에 들어갈 돈을 주식으로 좀 옮기려고 했던 게 현 정부의 방향인데 되려 이렇게 증권거래세가 환원되면 거래 감소도 좀 있지 않을까 싶고 아무래도 주식시장에는 안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세제 개편안을 반대한다 라는 운동도 있다고 좀 들었습니다. 이 부분 때문이겠죠. 이번에는 세 번째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인상 부분입니다. 여기도 환원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역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현재 기준 보니까 국내 주식 대주주 과세 기준인데요. 그러니까 대주주는 세금을 내는 거죠. 그 기준이 지분율하고 보유금액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대주주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보유금액이 지금 현재 기준은 50억 이상이에요. 근데 이것을 10억 이상으로 인하한 거죠. 그만큼 더 강화시킨 겁니다. 지분율은 똑같아요.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 코넥스는 4%. 이건 똑같은데 보유금액, 총 보유금액이죠. 이게 10억 이상이면 대주주가 돼가지고 이제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세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영시행일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입니다. 이게 영시행이니까 소득 0이잖아요. 법 바꾸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이대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인데요.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부분입니다. 이건 현재 없던 걸 새롭게 만든 겁니다. 대상자는 고배당 상장법인 주주고요. 대상 금액은 현금 배당액입니다. 어떤 세금 혜택이 있냐면 이런 고배당 기업 배당 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해가지고 따로 떼서 분리과세로 세금을 부과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종합과세보다는 분리과세가 세금을 적게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더 적게 내게 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적용 세율을 보니까 3단계로 나눠지네요. 누진세율 제도로. 일단 과세 표준이 2천만 원 이하라면 14%, 2천만 원 초과 3억 이하는 20%, 그리고 3억 원 초과는 35%고요. 언제부터 적용이냐면 물론 이거는 국회 문턱을 넘어야 됩니다. 저특법, 법 바꾸는 거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 통과해야 되겠죠.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내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배당분부터 언제까지냐면 일몰 기한도 있어요. 28년까지입니다. 이제 물론 이것도 어떤 효과가 있다고 하면 더 연장을 시키겠죠. 자, 그러면 이게 새롭게 만든 거니까 지금 현재 세율 체계하고 이렇게 분리과세한 거하고 얼마큼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봐야겠죠. 자, 지금 보시는 게 비교표인데요. 현재는 배당소득이 분리과세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금융소득에 합산됩니다. 자, 그래서 현재 연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4% 세율 적용받고 2천만 원 초과부터는 6%에서 45% 일반 과세로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를. 근데 개정안을 보니까 분리과세가 됐죠. 그래서 배당소득만 따로 떼가지고 2천만 원 이하라면 14%, 2천만 원 초과 3억 이하는 20%, 3억 초과는 35%가 되는 겁니다. 만약 최고세율만 따졌을 때 현재는 2천만 원 넘는 배당소득이죠. 최고세율이 45에다가 지방세 포함하면 49.5%입니다. 근데 분리과세 했을 때는 최고세율이 35에다가 지방세 10% 하면 38.5%. 그럼 현재보다 11%포인트가 낮아진 거죠. 어쨌든 세금 부담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다른 세금들은 증세지만 요거는 감세가 되는 거죠. 그럼 마냥 좋을 거냐? 좀 그렇진 않아요. 사실 이 분리과세안이 나왔을 때 당초에는 25% 말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실제 나온 거 보니까 35%, 한 10%포인트가 좀 높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지금보다는 조금 낮아졌지만 기대에 미치진 못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배당소득을 받는 걸 장려하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오해도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런 배당주에 대한 주가 하락도 조금은 우려가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자, 이번엔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의 관심사인 이제 부동산 부분인데요. 앞서 제가 상속세는 바뀐 게 전혀 없었고, 종부세, 양도세 바뀐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일부 개정사항은 좀 있고요. 이건 제가 뒤에 말씀드릴 거고, 아무래도 이제 상황 지켜보면서 이미 대출 규제로 좀 잡아놨으니까 상황 지켜보면서 이런 세법이 아닌 이런 규제 지역을 확대한다거나 아니면 공시가격 올린다거나 아니면 시행령 바꿔가지고 좀 규제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좀 일부 개정사항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농어촌 주택 양도세 특례입니다. 우리가 일반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추가로 농어촌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이 농어촌 주택을 최소 3년 이상 보유한다는 가정하에 먼저 가지고 있던 일반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받거든요. 그 특례를 말하는데 이때 이 농어촌 주택을 구입해야 하는 그 기한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게 25년 12월 31일까지 올해까지였어요. 근데 이것을 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을 했고요. 이제 그리고 이 농어촌 주택에서 제외가 되는 주택 요건을 좀 합리화시켰는데 일반 주택 소재지와 같거나 인접한 읍면동이 아닐 것 좀 이렇게 합리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임대사업자의 소득세 감면인데 이제 우리가 법에서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 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올해까지였는데 3년 연장해서 28년 12월 31일까지 이때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계산할 때 감면해 주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 특히 이제 무주택 주말부부에 대해서 월세 세액공제를 허용해 주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세대주만 가능하거든요. 근데 개정안을 보니까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세대주의 배우자도 월세 세액 공제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세대주와 배우자 주소지가 각기 다른 시군구에 있을 것, 그리고 배우자와 동거하는 직계 존폐석이 있다면 그 직계 존폐석은 집이 없을 것, 이 두 가지 충족하면 세대주의 배우자도 월세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액 공제 한도는 연간 1,000만 원인데 이
만약에 무주택 주말부부가 세대주도 받고 배우자도 받았다 가정했을 때 이 한도 금액이 느는 건 아니에요. 1,000만 원 똑같습니다만 더해가지고 1,000만 원까지겠죠. 네, 더해서 각각 1,000만 원이 아니고 참고하시고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월세 세액 공제 대상 주택 면적을 확대한 겁니다. 현재 기준은 국민주택 규모니까 수도권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이제 수도권 외 지역에서 도시지역을 제외한 읍면지역은 100제곱미터까지, 그리고 시가는 4억까지인데 이걸 조금 확대했어요. 지금은 다자녀 가구를 그냥 2인 이상 통칭이지만 개정안을 보니까 3인 이상하고 그 외의 경우, 그 외니까 2인이겠죠. 예, 자녀 2명, 그 다음에 3명 이상. 3인 이상은 주택 면적을 85가 아닌 100제곱미터까지 더 늘려준 겁니다. 금액 기준 똑같아요. 시가 4억이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면적보다는 좀 금액을 좀 올려줘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면적 늘렸습니다. 저는 금액을 한 6억 정도로 아니면 9억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면적만 늘렸네요. 그리고 이제 이 3인 이상 외의 경우니까 자녀 2명까지는 지금과 똑같죠. 85제곱미터 이하, 시가 4억이야. 그래서 어쨌든 이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 혜택을 조금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에 발표된 2025 세제 개편안 주요 이슈 5가지 살펴봤는데요. 자본시장 관련 쪽에서 세부 부담이 증가하면서 법인 기업은 법인 기업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반발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개정안들이 실제 국회 문턱을 넘을지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